자, 5학년 사회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26쪽에서 28쪽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통해서 삼국시대의 생활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그리고 가야가 있었습니다. 이 가야까지 해서 4개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했지만 또한 서로 교류하며 문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인 외나라, 중국인 당나라, 그리고 저 머나먼 서역과도 교류하였다고 합니다.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의 끝이라는 뜻인데 중국 한나라 때 중국의 서쪽 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유럽 일부 국가, 인도, 페르시아 등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거쳐서 교류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은 오늘날의 경상북도 경주입니다. 신라 건국 초기부터 신라 멸망까지 1000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시 전체가 국립공원이라고 부를 만큼 신라시대뿐 아니라 많은 역사 유물들이 남아있는 곳이죠. 유네스코는 경주를 세계 10대 유적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으며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2000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올해 2021년 세계 100대 명소 중에 한 곳으로 경주를 선정했는데요. 선정한 이유로는 경주 전체가 벽없는 박물관이다 라고 말할 만큼 역사 유물이 많이 있으며 지금도 많은 역사적인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역사도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도 특히 많은 신라시대 고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릉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 대릉원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황남대총이 있는데요. 이 황남대총은 북분하고 남분으로 나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쪽에 있었던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견된 국보 제 193호인 봉수형 유리병이에요. 자, 삼국시대 유리를 썼을까요? 싶지만 이 봉수형 유리병은 제작 기법이나 모양이 서역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포도주 항아리인 오이노꼬 모양에서 유래된 병이며 4세기에서 5세기경 페르시아, 로마, 터키 등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신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대릉원의 천마총에서 발굴된 신라 금관이에요. 대릉원은 아니지만 금관이 발견된 신라 고분인 금관총이라고 하는 고분도 있는데 이 신라시대 금관들은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신라 금관 중 천마총 금관은 가장 화려하고 다른 금관들과 다르게 무덤의 주인이 쓴 상태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라 금관의 특징이라면은 왕관 장식에 옥을 사용하는데 이 옥을 구부러진 모양으로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모습의 상으로 국보 91호입니다.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 말이 좀 이 역사 관련 유물들은 이름이 좀 길어요. 어렵죠. 도기, 도자기라는 말이고요. 기마, 말을 타고 있는 인물형, 사람, 명기, 죽은 자를 위해서 함께 묻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명기라고 하는 것은 부장품이라고 해요. 그런 걸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저승길을 갈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묻어주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자, 이 인물상은 속이 비어져 있고 말의 엉덩이에 올려져 있는 등잔에 구멍이 뚫려 있고 말의 앞가슴에 돌출된 부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을 채워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주전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주인으로 보이는 주인상 그리고 시종으로 보이는 하인상 이렇게 한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말이나 복장, 모자 등의 장식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당시 복장이나 무기, 말이 얻는 장신구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유물이죠. 경주 황룡사는 신라시대 경주에 있었던 절 중에서
가장 큰 절입니다. 현재는 절이 있던 절터만 남아있죠. 신라의 24번째 임금이었던 진흥왕 때 공사를 시작해서 27번째 왕 선덕왕 때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준공 시기를 언제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당시 사라져 현재는 터만 남아있고요. 황룡사에 관한 기록은 고려 김부 시기 기록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자세한 기록이 있으며, 기록에 따르면 선덕왕 때 백제에서 솜씨가 좋은 장인들을 불러다가 대략 높이 80m에 달하는 거대한 목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황룡사지에서 발굴한 목탑의 기초가 되었던 초석에서 탑에 안장했던, 그러니까 탑 내부에 보관했던 사리함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사리함의 겉면에 황룡사 9층 목탑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황룡사와 9층 목탑 외에도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군주였던 선덕왕 시대에는 신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선덕왕 때 만든 첨성대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천문대죠. 첨성대 용도가 천문대인 건 어떻게 알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첨성대가 세워진 이후 신라의 천체에 대한 관측 기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 기록들의 절대 다수가 첨성대의 위치에서 볼 수 있는 하늘에 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로 또 첨성대 내부 구조 모습으로 보아서 첨성대가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했던 그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한 개의 나라가 더 있었어요. 가야였죠. 그렇다면은 사국시대 아닌가요? 왜 삼국시대라고 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는 부족국가와 고대국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대국가라고 말하려면은 강력한 법과 영토의 확장, 그리고 불교를 통한 백성들의 통합,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야의 기록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가야는 고대국가가 아니라 부족국가로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야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삼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요. 가야 지역에서 발굴되는 철제로 된 갑옷이라든지 투구는 삼국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철을 다루는 가야의 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경상남도 고령의 지상동 고분군은 가야시대 고분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은 기록이 거의 없는 가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가야 유적지에서 많이 발굴되는 요 덩이새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마 화폐가 아니었을까, 또는 철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정확한 용도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화폐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덩이새들이나 철제, 갑옷, 투구 등으로 미루어 가야가 상당히 발달된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야의 문화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이 대가야의 악사였던 우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가야금이 있습니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야는 삼국뿐 아니라 바닷길을 이용해서 일본의 철기 문화를 수출하기도 했고요. 활발하게 삼국 및 주변 국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가야는 신라에 의해서 나중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가야의 왕족들은 신라의 진골귀족으로 편입이 됩니다. 삼국 통일에 큰 기여를 했던 김유신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삼국과 가야는 서로 경쟁하며 교류하며 발전하였고요. 신라는 중국, 일본뿐 아니라 멀리 서역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독일 기마 인물형 명기는 신라시대 복장 및 무구 등을 알 수 있는 유물이고요. 황룡사는 신라시대 세운 규모가 큰 사찰이지만 지금은 불타서 없어지고 터만 남았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9층 목탑이 있었고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군주는 신라의 27대 왕 선덕왕입니다. 가야는 발달된 철기 문명으로 주변국과 교류하였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일본과 활발히 교류했어요. 가야의 문화 중에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것으로는 가야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